넘어가겠습니다. S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비동사 공부할 때 기억나십니까? 이런 그림 있었죠. 주어가 1인칭, 2인칭, 3인칭일 때, 주어가 1인칭, 2인칭, 3인칭의 복수일 때 동사가 이렇게 활용됩니다 라고 하면서, 물론 현재 시제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 뒤에 S를 붙인다 라고 하는 항목을 배우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비동사를 생각해 보면 이거 한번 쓱 밀어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이 되십니까? 이렇게 되겠죠. 잘 보시면 쫙 나눠서 왼쪽은요, 주어가 한 명이나 한 개를 나타내는 단수 주어고요. 오른쪽은 주어가 여러 명이나 여러 개에 해당하는 복수 주어인데, 그때 주어가 단수일 때에는 동사에 S가 붙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주어가 복수일 때는 뒤에 별도로 붙는 게 없다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단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가 단수일 때에 I하고 U는 예외가 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S룰이 뭐냐면, 물론 이제 이것도 결과를 가지고 만들어진 규칙 같은 건데요. 주어가 한 명이나 한 개여서 혼자일 때는 동사에 S를 붙여주는 거고, 주어가 여러 명이면 boys, cars처럼 주어에 S가 붙잖아요. 꼭은 아니지만 복수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 주어에 S가 붙어 있으면 오히려 동사에는 뭘 붙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S 규칙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책도 있습니다. 즉, 문장이 현재 시제이고 단순 현재 시제일 때에는 주어에 S가 없으면 동사에 S를 붙이고, 주어가 복수여서 S가 붙어 있다면 동사에 S를 붙이지 않는 것도 명심해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말에는 수 개념이 아직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단수 복수 개념을 놓치면서 영어를 구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단수 복수 개념을 조금 더 꼼꼼하게 가져주시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내용은요, 일반 동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반 동사는 나중에 우리 같이 공부하게 될 조동사라는 것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들을 전반적으로 다 일반 동사라고 하는데, 그 일반 동사도 또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은 intransitive verb랑 transitive verb로 나뉘는데요. 이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용어로는 자동사, 타동사입니다. 자동사와 타동사의 모양에 있어서의 차이를 보시면, 자동사는요,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꾸며주는 말로 문장이 끝나요. 그런데 타동사는 transitive라는 말이 전달된다라는 거거든요. 주어가 한 행동이 다른 대상, 남에게 전달이 돼요. 즉, 그 행동을 받아주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대상이 필요한데, 그 대상에 해당되는 말을 문법에서는 목적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목적어는 주로 명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명사 상당어구라는 표현을 쓰는 책도 있습니다. 결국 동사를 변형해서 동사에 ing를 붙이거나 혹은 앞에 to를 붙이거나 해서 명사처럼 쓰는 것들, 혹은 문장에다가 앞에 접속사를 붙여서 명사처럼 사용하는 것들을 다 명사 상당어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 나중에 다음 코र्스에서 보시고요. 일단 우리는 베이직 코र्스이니까 기본적으로 목적어는 누가 된다? 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사는 주어가 자기로 그냥 문장이 끝나는 거고 다른 대상이 없어요. 즉, 뒤에 대상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에 해당하는 목적어도 없고, 목적어는 결국 명사라고 그랬으니까 추가적으로 바로 이어지는 명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없다고. 그런데 타동사는 주어 다음 동사 다음에
이 동작 행위를 받아야 하는 대상, 즉 전달되는 대상, 목적어가 있다 그랬고 목적어가 있다는 것은 바로 뒤에 명사가 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문 보시면요. 우리 스스로 해석하기에서 봤던 예문으로 확인을 해보면 똑같이 A하고 B하고 동사가 runs가 쓰였어요. runs. 그래서 runs 하면 우리 달리다라는 뜻이라는 거는 익히 알고 있는데요. outdoors가 아까 뭐였죠? 야외에서라는 부사였죠. 야외에서라는 부사니까 얘가 지금 목적어일까요? 아니죠. 그럼 얘는 주어, A는 주어, 동사, 그 다음 부사로 이어지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즉 그는 야외를, 즉 바깥을 매일 저녁마다 달린다라는 의미고요. B는 그는 runs 다음에 대상이 있어요. 파티, 용품, 회사라는 대상이 있어요. 즉 명사가 있으니까 이때는 타동사라고 이해해야 되고 run이 타동사일 때는 운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파티용품 회사를 운영한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다른 책에서는 자동사로 쓰이는 동사, 타동사로 주의해야 되는 동사 이러면서 외우는 것들이 처음부터 제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런 단어들이 문장이나 혹은 문제에 나왔을 때 우리는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대부분의 동사들이 요즘은 자동사로 타동사로 다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유연하게 구사하려면 같은 동사라도 자동사로는 이렇게 쓰고 타동사로는 이렇게 쓰면 돼. 아니면 자동사로는 이렇게 이해하고 타동사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라는 감각이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외우는 것보다는 전체를 보는 그런 감각부터 키우고 나서 세부적인 것들로 나중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문 보시죠. C하고 D가 있는데 둘 다 동사가 take off가 나왔는데 C에서는 take off라는 동사 다음에 전치사 명사만 있지 명사 혼자 있는 게 없어요. 즉 목적어가 없는 겁니다. 이때는 자동사로 쓴 거고요. take off가 자동사일 때는 이륙하다예요. 이륙하다. 그런데 take off, 뒤에 있는 take off는 뒤에 your jacket, 너의 재킷이라는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이 있기 때문에 타동사로 쓰인 거고요. take off가 타동사로 쓰였을 때는 특히 여기처럼 옷이 나왔을 때는 옷을 벗다입니다. 그러니까 C 문장은 모든 비행기가 안전점검 후에 이륙합니다 라는 예문이고요. D는 너의 자켓을 벗고 소매를 좀 걷어 올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E하고 F 문장 예문 보시면 아까 위에는 앞에는 자동사, 타동사 이렇게 구분했었는데 이번에는 연결고리 동사, 타동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구분인지는 좀 아래에서 설명드릴 건데 아까 이 연장선에서 보면 take off 다음에 이번에는 only one day, 오직 하루라는 대상이 있어요. 목적어가 있는 겁니다. take off 다음에 이렇게 하루 혹은 시간, 기간이 나면 이때는 그 시간만큼을 쉬다거든요. 나는 일주일에 겨우 하루만 쉽니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즉 문장이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구조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고 없고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 감각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 F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다음에 명사는 아니고 형용사가 왔어요. 형용사. 형용사는 우리가 보통 명사를 꾸며줄 때 쓴다 이해하잖아요. 이때는 주어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너는 어려 보여. For your age. 너의 나이에 비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때는 그러면 look이 는에 해당하는 연결고리 동사의 의미로 쓰였죠. 왜냐하면 당신이 어린 거니까요. 어려 보이는 거니까요. 그랬을 때 연결고리 동사는 자동사에 가까울까요? 타동사에 가까울까요?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뭐에 가깝죠? 자동사의 종류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문법책에는 불완전 자동사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하기보다 우리는 연결고리 동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약속했었습니다.
즉 연결고리 동사는 뒤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가 있고 그때는 자동사라고 이해하기는 좀 쉬울 겁니다. 그런데 추가 예문 하나 보시죠. He finally, 그는 마침내 결국에 became an astronaut, 우주비행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동사 뒤에 명사가 있습니다. 명사. 그런데 이 명사가 있다고 해서 이 명사가 무조건 목적어일까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특히 이 동사의 의미나 특징에 따라서 는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들이 있거든요. 그때 즉 연결고리 동사는 앞에 있는 주어랑 뒤에 있는 명사랑 같은 거기 때문에 얘가 다른 대상이 아니에요. 목적어가 아닙니다. 이 경우를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즉 주어가 있고 동사고 있고 그 다음 뒤에 명사가 이렇게 있을 때 얘네 둘이 같다라는 의미가 돼서 요 사이에 쓰인 동사가 연결고리 동사면 이 동사는 자동사의 일종인 겁니다. 이 뒤에 있는 말은 목적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 두 말이 다르다 그러면 다른 대상이잖아요. 다른 대상, 즉 이게 목적어인 겁니다. 이때는 타동사라고 이해하셔야 되고 목적어가 됐구나라고 구분하시는 연습을 보실 때마다 당분간은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자, B 문장 볼게요. 그는 하고 파티용품 가게가 아니죠. 파티용품 회사라는 말이 나오긴 했지만 그라는 사람이 파티용품 회사랑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명사가 뭐가 된다고요?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가 사용된 문장은 뭘로 바꿀 수도 있다? 수동태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동태는 원래 문장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을 때 목적어를 다시 중심으로 주어로 놓고 풀어주는 문장이거든요. 수동태의 형태가 어떤 거였죠? 네, 비동사 다음에 ed 오는 문장은 원래 문장의 목적어를 가지고 다시 주어로 놓고 문장을 쓰는 거라는 것 잠깐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B 문장 갖고 실제로 수동태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겠죠. A party supply company, 파티용품 회사가 is run, B 그 다음 run은요 과거 분사가 그냥 run이에요. is run, 운영됩니다. by him, 그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라는 문장으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이 문장만요. 똑같은 run이지만 A 문장에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로 바꿔 쓸 수 없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 이해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알고 해석하기 문장으로 그럼 넘어가 보죠. 지금 5문장이 있는데요. 5문장 모두 동사가 어떤 동사가 사용되었나요? grow, grew, grew, grows, grew. 결국 grow의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가 쓰였을 뿐 grow라는 동사입니다. 우리 grow 하면은 자라다 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자동사, 타동사 다 될 수 있습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분했었죠? 읽어보면 동사 뒤에 주어랑 다른 대상에 해당하는 명사가 있을 때는 타동사였다고 했죠. A번 보면은 다른 대상에 해당되는 명사가 없습니다. well이라는 부사만 있고요. 전치사구만 있습니다. pass. B 같은 경우는 wealthy라는 형용사만 있습니다. 타동사가 아니죠. C는 rapidly, 빠르게라는 부사만 있습니다. C인 경우도 grew가 타동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D인 경우는 grows 다음에 good wines라는 좋은 와인이라는 명사가 있잖아요. 이때는 이 grow는 타동사로 쓴 거예요. 타동사로 쓴 거고요. E 같은 경우는 이 grew 다음에 다시 전치사구, 전치사와 명사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타동사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특히 우리는 A, B, C, E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라다, 커지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충분하겠지만 D는 좀 꼼꼼하게 타동사의 의미를 어떻게 살릴까를 생각하시면서 해석하시면 더 좋을 건데요. A는 그래서 토마토가 직사광선을 받았을 때, 직사광선에서 즉 햇빛을 직접 받았을 때 잘 자란다 라는 의미고요. B는 그 마을은 wealthy가 부유한이었잖아요.
점점 더 부유해졌다라는 뜻입니다. 마을이 점점 부유한 상태로 커져가는 겁니다.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C는 그 마을이 빠르게 커졌다라는 뜻이고요. D는 그 지역은 좋은 와인을 키운다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럼 이때는 좋은 와인을 생산한다의 의미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E는 conflict, 갈등이었죠. 갈등이 그들의 불신에서부터 커졌다, 자라났다 라고 해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스텝 5 영작 도전하기인데, 영작 도전하기도 그냥 저랑 그냥 귀찮다고 쭉 동영상 같이 보면서 눈으로 영작하지 마시고 잠시 일시정지 누르신 다음에 꼭 영작 써보시고 문장 써보시고 저하고 같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꼭 써보세요. 영작 다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잘 써지던가요? 물론 이제 앞에서 단어를 외우셨지만 문장의 구조를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연습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좀 막막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 어순도 좀 신경 쓰면서 단어도 되살려가면서 영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보시면요. 그것은 사람처럼 두 다리로 걷는다. 주어부터 잡아볼까요? 그것은이겠죠. 그것은 주어는 먼저 내려오죠. 그 다음 사람처럼 두 다리로 걷는다. 두 번째로 오게 되는 의미 단위가 뭐일까요? 걷는다겠죠. 걷는다. 걷는다가 동사 자리에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가 그러면 사람처럼과 두 다리로라는 말이 남아 있습니다. 영어의 어수는 뭔가 우리가 판단하기가 내가 자신이 없을 때 어떤 순서로 가면은 거의 맞죠? 우리말과 역순, 즉 반대순으로 가면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두 다리로가 먼저 오고 사람처럼이란 말이 마지막에 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것은 걷습니다. 걷는다니까 걷는다. walk라는 단어를 현재 시제로 써주시면 될 거고요. 그것이라는 거는 어떤 것 하나라고 쳤을 때 동사에 뭘 붙여야 되죠? s 붙이는 것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다리로 그러면 보통 두 다리로 그러면 두 다리를 가지고라고 생각하기 좋지만 우리가 서 있을 때 보면 다리 위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래서 전치사가 on 쓰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사람처럼 그러면 like a human 구사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장이 It walks on two legs like a human 이런 순서로 써주시면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톰은 저녁마다 온 동네를 자기 개를 산책시킨다는데요. 산책시킨다라는 게 개를 산책시킨다라는 게 개를 데리고 걷게 하는 거잖아요. 즉 우리는 walk 그러면 대표적인 자동사 즉 자기가 걷는 것만 생각하지만 어떤 대상을 산책시키는 것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즉 타동사로도 쓸 수 있는 동사가 바로 wal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톰은이라는 주어가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 자기 개를 산책시키다인데 동사 있고 산책시키는 대상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순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산책시킨다 자기 개를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나머지 의미 단위가 저녁마다 온 동네를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럼 누구부터 써주면 된다고요? 온 동네를. 마지막에 누구? 저녁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예요. 다시 톰은 산책시킵니다. 자기 개를. 즉 자기 개를 산책시킵니다. 온 동네를. 언제? 저녁마다. 이 순서예요. 가보시면 Tom walks his dog. 톰은 자기 개를 산책시켜요. All around the town. 온 동네를. 언제요? 저녁마다. Every evening. 이 순서로 쓰시면은 좋은 모범 문장이 되겠습니다. 3번요. 연기가 그 화산에서 올라오고 있다인데 연기가라는 smoke가 주어가 된다는 건 금방 이제 잡아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포인트. 올라오고 있다. 무슨 시제 생각나시죠? 올라오고 있다. 네. 진행 시제 생각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연기가 다른 것을 올리는 거예요?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올라가는 거죠. 자기가 올라갈 때 사용했던 동사 rise 기억나십니까? rise라는 단어를 진행형으로 특히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 화산에서가 뒤로 이렇게 가면 될 겁니다. 그래서 smoke is rising up.
연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어디서요? From the volcano. 그 화산에서요. 4번 가보겠습니다. 그 정책은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렸답니다. 끌어올렸다. 높였답니다. 그 정책은이 주어인 거는 알겠어요. 그 다음 동사가 올렸다는데 올리는 다른 대상 있죠. 목적어에 동사 있는 거니까 이때 올리다는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대상이 있으니까 타동사로 써야 됩니다. 무언가 다른 대상을 올리는 것 동사 뭐 있었습니까? raise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리고 raise가 올렸다니까 언제 얘기로 써야 되죠? 과거 시제로 쓰셔야 되는 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서 과거 시제 쓰는 법 간단합니다. 끝을 ed로 맞춰주면 돼요. 그럼 남은 거는 이제 생활 수준이란 말이 주민들에가 있는데 사실은 주민들의라는 말이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그러면 그 정책은 끌어올렸습니다.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The policy, 그 정책은 raised living standards, 생활 수준을, 그런데 어떤 생활 수준이죠? Living standards of residents,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렸습니다. 라는 어순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그 방은, 주어는 그 방은, 깨끗하고, 하고는 깨끗하다와 그리고죠. 그리고 깨끗하다 하면은 어떤 동사 생각나십니까? 네, 연결고리 동사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동사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니까 and 활용해서 연결해주면 되는데 그 다음 and 다음에 향기가 난다. 우리는 smell 그러면 자꾸 냄새가 난다, 냄새 맡다만 생각하시는데 smell 다음에 형용사 쓰면은 그런 향기가 난다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the room is clean and smells good.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요. 향기가 난다. smell 쓰실 때 그 방 몇 개입니까? 한 개잖아요. and 다음에 오는 smell도 s 붙여주시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보겠습니다. The room is clean. 그 방은 깨끗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s 빼먹으시면 안 돼요. and smells good. 이렇게 쓰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6번. 그는 항상 먼저 음식의 냄새를 맡아본다라는 문장인데요. 주어는 그는이겠죠. 그는, 그 다음 항상 내려가고요. 그 다음 먼저는 뒤로 보낼게요. 그리고 냄새를, 목적어 있잖아요. 목적어. 맡아본다. 이때 맡아보는 거는 타동사로 쓰시면 됩니다. 똑같이 아까 우리 5번에서 썼던 동사인 smell을 타동사로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음식의 냄새 그러면 우리는 음식의 냄새 그래서 음식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지만 영어는 음식이란 말이 뒤로 가는 것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 보시면 그는 항상 he always 음식의 냄새를 맡아봅니다. smells his food. 그리고 주어가 he니까 동사에 s 붙이는 것도 놓치시면 안 돼요. smells his food. 자신의 음식의 냄새를 맡아봅니다. 먼저. first. 그래서 he always smells his food first. 구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7번. 나는 독감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인데요. 누워 있었다. 누워 있다면 그냥 현재 얘기인데 누워 있었다니까 언제 얘기겠습니까? 과거고요. 보통 침대에 누워있다는 것은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 머무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누워있다라는 의미로 stay라는 단어를 활용하시면 적절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는 주어 당연히 내려오고요. 그러면 침대에 누워있었다. 침대라는 말이 뒤로 가고 있었다가 먼저 동사가 가겠죠. 그럼 나머지 뭐가 남습니까? 독감으로만 나머지 이렇게 써주시면 될까요? 즉 I stayed in bed 독감으로 with flu 이렇게 써주시면 될 텐데 실제로 보시면 I stayed in bed 나 침대에 그냥 가만 거기 누워 있었어요. 보통 침대에 하루 종일 앉아 있지는 않을 테니까 stay in bed 그러면 누워 있는 겁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with flu 감기에 걸려서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8번 가보면 꼼짝 않고라는 말이 있네요. 그녀는 그 소식에 꼼짝 않고 있었다. 우리
앞에서 어휘 어떤 걸 외웠었죠? 꼼짝 않고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서 네, still 있었죠. still. 그리고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라는 뜻으로도 stay 쓰실 수 있는 거 기억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주어 그녀는 내려오고요. 그 다음 still stay 그러면 어순이 이러면 아직도 머무르다고요. 이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죠? 바뀌면 즉 바뀌어서 동사 먼저 오고 still이 오면 이때는 어떤 뜻이라고요? 가만히 있었다라는 뜻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그 소식에만 이렇게 오면 될 거예요. 문장 보시면 She stayed still. 그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At the news. 그 소식에. 9번. 운동은 당신의 뇌 활동을 향상시킵니다. 결국 세 묶음짜리 문장이네요. 운동은 주어 내려오고요. 향상시킵니다. 근데 향상시킵니다. 향상시키는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때 향상시키다라는 improve라는 동사는 자동사로 쓰면 될까요? 타동사로 쓰면 될까요? 타동사의 의미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사 먼저 나오고 당신의 뇌 활동만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돼요. Exercise, 운동이 improves your brain activity, 당신의 뇌 활동을 향상시킵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영작 예문입니다. 한국 경제는 자력으로 빠르게 나아졌다. 이게 말이 어려워 보여서 그렇지 구조는 간단합니다. 한국 경제는 주어고요. 그 다음 빠르게 나아졌다. 나아졌다. 그 다음 무엇을 낫게 하는지가 아니라 자기가 나아진 거죠. 그냥 나아지다, 개선되었다라고 그냥 자동사로 쓰시면 돼요. 빠르게 여기 가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력으로만 보내주면 되겠죠. 그럼 한국 경제 그러면 보통 우리 코리아라고도 써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South Korea라고 적어주시는 게 더 좋고요. South Korea's economy는 나아졌다, improved rapidly, 빠르게까지 썼습니다. 그 다음 자력으로, 아까 자력으로 스스로 뭐 있었죠? on, own. 그런데 한국은 사람은 아니니까, 그리고 국가로는 한계니까 on its own 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South Korea's economy, 한국의 경제는 improved fast, rapidly 말고 fast를 썼네요 여기는. 그 다음 on its own, 스스로, 혼자 힘으로, 자력으로 라고 멋있게 좀 썼지만 결국 on its own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휘 외우시고 그 다음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본 이제 문장 구조의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 영어가 우리말과 다르게 갖고 있는 어순의 특징을 좀 파악하시면 이런 영작 문제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꼼꼼히 따져보시면 다 쓰실 수 있으니까요. 그냥 막막해 하지 마시고 일단 틀려도 됩니다. 틀리라고 우리 같이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력이 늘면 맞게 되는 거니까요. 자신감 가지시고 틀려도 된다 생각하시고 써보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단어도 잊지 않도록 복습 자주 하시고 데이 3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